안녕하세요. 노후의 지혜를 전하는 채널 실버 컴백입니다. 혹시 여러분 매일 아침이나 저녁 습관처럼 목욕을 하시는 분 계신가요? 깨끗해야 건강한 거지. 매일 씻는 게 예의야. 찜질방 가야 개운하지. 이런 생각 아직도 가지고 계신다면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왜냐하면 매일 목욕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심하면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부터 70대 이상 시니어분들이 절대로 해선 안 되는 잘못된 목욕 습관 5가지를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작은 클릭 하나가 여러분의 노후를 더욱 건강하고 풍요롭게 바꿔줄 지식의 씨앗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목욕 습관부터 가보겠습니다. 아침 찬물 샤워, 이젠 그만하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찬물 샤워를 해야 정신이 번쩍 들어. 예전부터 늘 찬물로 씻었는데 멀쩡했어. 하지만 그 말, 당장 오늘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왜일까요? 70대가 되면 젊을 때와 달리 심장 기능과 혈관 탄력성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아침 시간은 우리 몸이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때 갑자기 찬물에 노출되면 체온은 급격히 떨어지고 혈관은 급속도로 수축하며 심장은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지럼증, 가슴 통증, 심한 경우 심장마비까지 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대형 병원 응급센터 통계에 따르면 아침에 샤워 중 쓰러진 60세 이상 환자 중 40% 이상이 찬물 샤워 중 사고를 겪었다고 보고합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을 가진 분들에게 아침 찬물 샤워는 정말 위험합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체온 변화는 혈압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하루 종일 피곤함, 두통, 집중력 저하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미지근한 물로 시작해서 점차 온도를 높이는 샤워 습관. 처음엔 약 35도에서 36도의 미지근한 물로 몸을 적신 후 몸이 충분히 적응한 뒤 살짝 따뜻한 물로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식입니다. 특히 목욕은 아침보다 오후나 저녁에 하는 것이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에 맞고 피로 회복에도 더 도움이 됩니다. 심장질환이나 고혈압이 있다면 샤워 전후로 혈압을 간단히 측정하고 샤워 중 어지러움을 느끼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두 번째 습관, 바로 뜨거운 물에 오래 담그기입니다. 욕조에 몸 담그면 피로가 확 풀리지. 뜨끈한 물에서 땀 빼야 몸이 가볍다니까. 이런 말씀 너무 익숙하시죠? 특히 요즘처럼 근육이 뻣뻣해지는 나이에 뜨거운 물에 몸을 푹 담그면 마치 온몸이 녹아내리는 기분이 들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분 좋은 뜨끈함이 실은 노년층에게는 조용한 위협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일본 노인복지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겨울철 사망사고 중 약 40%가 욕실 내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이유는 대부분 욕조 내 실신, 저혈압 쇼크, 급성 심장사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뜨거운 물은 몸의 말초혈관을 확장시킵니다. 혈관이 확장되면 심장은 더 빠르게 혈액을 돌리기 위해 평소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하게 되죠. 결국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심장이 과부하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욕조에 몸을 담그고 있을 땐 고개를 뒤로 젖히거나
반쯤 눈을 감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어지럼증이나 졸음이 오면 자신도 모르게 의식을 잃을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72세 A 어르신은 평소 뜨거운 반신욕을 즐기셨습니다. 어느 날 가족들은 A 어르신이 욕실에서 한참 나오지 않자 문을 열었고 A 어르신은 욕조에 몸이 잠긴 채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다행히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장이 견딜 수 없는 온도였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위급했을 겁니다. 경북 지역 한 병원에서는 매년 겨울철마다 욕조 사고 환자가 평균 20명 이상 내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중 절반 이상은 고령자였으며 대부분 일식 혼미 상태에서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죠. 이처럼 뜨거운 물속은 잠시의 휴식 공간이 아니라 시니어에게는 위험지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안전할까요? 적정 온도는 38도 전후. 손등으로 물을 느꼈을 때 따뜻하다는 느낌이 드는 정도가 좋습니다. 화장실 온도계가 있다면 37에서 38도까지 절대 40도를 넘지 않도록 하세요. 시간은 10분에서 15분 이내, 20분 이상은 금물입니다. 반신욕이라도 15분을 넘기지 않도록 타이머를 맞춰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복이나 과식 직후엔 금지합니다. 식사 전후 1시간은 피해주세요. 혈액 분포가 장기 중심으로 쏠리기 때문에 쇼크 위험이 높아집니다. 상체는 수건으로 덮습니다. 욕조에 앉을 때는 상체를 노출하지 말고 수건이나 타올을 덮어 체온을 유지해야 순환이 안정됩니다. 절대 혼자 욕조에 들어가지 않기. 특히 저녁 시간, 가족이 있는 시간에 들어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는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식사 직후 목욕의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혹시 이런 말 해보신 적 있으세요? 밥 먹고 나면 몸이 찌뿌둥해서 씻고 와야지. 식사하고 바로 반신욕하면 소화도 잘 되고 좋잖아. 이런 생각. 우리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정말 흔합니다. 밥 먹고 몸이 무거워진다 느껴질 때 개운하게 샤워하거나 욕조에 들어가면 속이 좀 편해지는 느낌도 들고요. 그런데 이건 젊은 사람들 기준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70대 이후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식사 직후의 목욕, 특히 뜨거운 물 목욕은 몸 안에서 심각한 충돌을 일으키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소화기관, 특히 위와 소장으로 혈액이 몰립니다. 이건 음식을 분해하고 영양분을 흡수하기 위한 아주 자연스러운 작용이죠. 그런데 바로 그 타이밍에 샤워나 반신욕을 하게 되면 피부 쪽으로도 혈액이 몰리게 됩니다. 즉, 소화기관과 피부가 동시에 피 좀 주세요 하고 혈액을 서로 당겨가려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결국 이 혈액 쟁탈전은 두 군데 다 충분한 혈류를 공급받지 못하게 만들고 그 결과로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소화불량, 복부 팽만감, 속쓰림, 두통, 갑작스런 어지럼증, 기절. 부산에 사는 68세 B 어르신은 식사 후 곧바로 욕조에 들어가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도 평소처럼 점심을 드시고 난 뒤 뜨끈한 물에 15분 정도 몸을 담근 후 현기증을 느끼고 욕조에서 넘어져 턱을 다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일시적 저혈압 쇼크로 진단했고 담당 의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소화기관과 피부 사이의 혈류 분배가 실패하면 뇌로 가는 혈류도 줄어들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식사 후 몸은 외부 자극보다 내부 소화에 집중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목욕을 하면 몸은 혼란에 빠집니다. 그렇다면 안전한 방법은? 식사 후 최소 1시간은 지난 후 목욕을 합니다. 가장 안전한 시간은 식사 후 90분에서 2시간입니다. 이때는 소화가 어느 정도 진행돼 혈류 균형이 안정된 상태죠. 목욕 전후로 물 1컵 마시기. 탈수 방지, 혈압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소화 안 되는 날엔 샤워 생략도 고려합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으면 그날은 간단히 닦는 정도로 마무리하세요. 저녁 식사 후 목욕은 피로 누적에 주의하세요. 오후 6시 이후에는 체온이 떨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뜨거운 물에 오래 있으면 쉽게 피로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욕실 문을 잠그고 혼자 목욕하는 것입니다. 나는 혼자 목욕하는 게 편해. 사생활인데 굳이 문을 열어둘 필요가 있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십니다. 하지만 70세 이후에는 사생활 보호보다 생명 보호가 더 중요합니다. 실제로 욕실은 가정 내 사고 사망률이 가장 높은 공간이라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한국소비자원과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가정 내 고령자 사고 중 욕실에서 발생한 사고는 전체의 24.3%로 거실이나 주방보다도 높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문을 잠근 채 쓰러진 사례가 사망으로 이어질 확률이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경기도 수원의 73세씨 어르신. 혼자 살고 있었고 매일 저녁 욕조에 몸을 담그는 게 삶의 작은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이 며칠간 씨 어르신의 모습을 보지 못해 관리사무소에 연락했고 결국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보니 욕실에서 쓰러져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심장마비로 추정했고 문이 잠겨 있어 구조가 늦어졌다는 점이 사망 원인을 키웠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 성북구의 D 어르신은 오후 3시경 샤워 중 욕실에서 미끄러졌고 문이 안에서 잠겨 있는 바람에 가족이 구조하기까지 40분이 걸렸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다리 골절과 탈수 증상이 심해 2주간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왜 욕실 문이 문제일까요? 욕실은 미끄러운 바닥, 뜨거운 물, 좁은 공간 등 사고 위험 요소가 겹쳐 있는 장소입니다. 게다가 대부분 문을 안에서 잠그는 구조로 되어 있어 밖에서는 쉽게 열 수 없습니다. 이 구조는 응급 상황 발생 시 구조가 지연되는 결정적 요인이 됩니다. 실버 컴백이 드리는 경고. 혼자 있는 시간에 욕실 문까지 잠그는 것. 구조를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실전 예방 팁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욕실 문은 반드시 열쇠 없이 열리는 구조로 바꾸기. 문고리를 교체하는데 3에서 5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안전은 작은 투자가 지킵니다. 혼자 있을 때는 욕실 문을 닫더라도 잠그지 않기. 문을 닫되 잠그지 않는 것만으로도 응급 상황 시 골든타임 확보가 가능합니다. 휴대폰은 욕실 문 앞에 두기. 가능한 한 욕실에 들어가기 전 누군가에게 목욕할게요라고 알리거나 휴대폰을 근처에 둡시다. 음성명령 호출 기능 설정도 추천드립니다. 욕실에 비상벨 설치를 고려합니다. 요즘은 욕실에 설치 가능한 무선 비상 알림벨이 1, 2만 원대로 시중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가족과의 소통도 중요합니다. 함께 사는 가족이 있다면 욕실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반드시 알리도록 습관화하세요.
나 지금 씻으러 들어간다. 한마디가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위험한 습관은 매일 때를 밀고 과하게 씻는 습관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이 주제는 특히 많은 분들이 잘못된 상식으로 알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내용이에요. 나는 안 밀면 찝찝해서 잠이 안 와요. 때 안 밀면 때가 쌓여서 병 걸린다더라. 매일 뽀득뽀득해야 진짜 씻은 거지. 이런 생각 혹시 여러분도 가지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특히나 찜질방이나 탕에 가면 하얗게 때가 밀려나와야 개운하다는 시기에 고정관념이 너무도 흔하죠. 하지만 말입니다. 이건 젊은 피부 기준입니다. 70세 이상의 피부에는 독과도 같은 습관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피부과학적으로 보면 피부는 겉에서부터 각질층, 표피, 진피, 피하지방, 순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각질층은 우리 몸의 방패막 역할을 하며 외부 자극, 바이러스, 세균, 자외선, 독성 물질로부터 몸을 보호합니다. 그런데 때를 매일 벗기고 그것도 거칠고 강한 자극으로 밀어버리면 이 보호막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실제로 70대 이후에는 피부의 천연 보습인자와 피지 분비가 20대의 30% 이하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즉, 더 얇고 더 약하고 더 마르기 쉬운 피부인 거죠. 이 상태에서 매일 비누칠하고 떼수건으로 밀어버리면 피부 갈라짐, 가려움증, 접촉성 피부염, 홍반 세균 감염, 표피 괴사 등의 문제들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대전의 76세 이 어르신은 매일 아침 세숫대야에 뜨거운 물을 받아 등, 발, 다리를 떼수건으로 닦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겨울이 되면서 피부가 심하게 트고 가려움이 시작되었고 긁다 보니 상처 부위에 세균이 감염돼 피부과 치료를 수개월간 받게 되었죠. 의사의 진단은 단순했습니다. 때를 매일 밀면 피부는 고통받습니다. 나이 들수록 더더욱 그래요. 그렇다면 70세 이상 시니어에게 적절한 세심법은 어떤 걸까요? 지금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목욕 루틴을 하나하나 정리해 드릴게요. 실버 컴백이 추천하는 노년기 건강한 목욕 7단계입니다. 2, 3일에 한 번 전체 샤워를 합니다. 매일 씻을 필요 없습니다.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 등만 간단히 닦고 전체 샤워는 격일 또는 3일 간격으로도 충분합니다. 세정제는 저자극, 무향 제품으로 선택. 바디워시는 약산성 제품을 고르세요. 피부 장벽 보호, 민감성 피부용, 문구가 적힌 제품을 추천합니다. 떼수건 대신 부드러운 거즈나 손바닥을 사용합니다. 손으로 문지르기만 해도 충분히 각질 제거됩니다. 절대 박박 문지르지 마세요. 물 온도는 36에서 38도 정도로 유지합니다. 피부와 혈압에 가장 안전한 온도입니다. 샤워 후 반드시 로션 또는 크림을 바릅니다. 특히 종아리, 팔꿈치 등은 건조함이 심하므로 수분막을 꼭 형성해 주세요. 문지르기보다 헹구기 위주로 세정합니다. 피부의 유분은 어느 정도 남아 있어야 건강을 유지합니다. 매월 1회 정도만 각질 제거, 용도로 가볍게 세신합니다. 필요시 피부과나 전문 세신사에게 맡기되 절대 자주 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총 5가지 목욕 습관이 왜 70대 이후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았습니다. 5가지 습관 모두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들로 가득합니다. 이 루틴이 반복된다면 신체는 계속해서 스트레스와 손상을 입고 있다는 뜻이죠. 이제부터라도 목욕 습관 바꿔보실 준비 되셨나요? 작은 변화 하나가
큰 건강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실버 컴백과 함께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세요. 감사합니다.